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 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중세 성곽마다 숨쉬고 있는 스코틀랜드 왕국의 영광과 상처. 영문학사의 길이 남을 스코틀랜드 문학의 향기가 여행자를 매료시키는 곳. 전 세계의 다양한 공연이 도시와 평원을 달구는 곳. 천혜의 자연과 저항정신이 살아있는 독특한 문화의 요새. 영국 스코틀랜드를 간다. 스코틀랜드의 주도 에든버러. 도시 전체가 중세 동화 속 배경처럼 보이는 곳이다. 스코틀랜드에 가려면 인천공항을 출발 10시간 이상을 날아 우선 영국에 도착해야 한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이루어진 나라. 나는 영국 속의 또 하나의 작은 왕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들어섰다. 나를 처음 잡아끈 것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백파이프 소리. 스코틀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백파이프와 스커트 차림의 남자였는데 정말 스커트 차림으로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광경을 보자 내가 정말 스코틀랜드에 왔다는 느낌과 함께 에든버러가 한 해 관광객 1200만 명, 관광 수입이 시 재정의 80%에 이르는 관광도시라는 실감이 났다. 나는 첫 행선지로 에든버러의 상징 에든버러 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에 다다를 무렵 느닷없이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사내를 만났다. Well, this is a mixture. These boots were used in the Gladiator movie. Tartan was used in Braveheart, and the chainmail was used in the movie King Arthur, the new one. So it's from 3 different movies. 스코틀랜드 항쟁을 다룬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윌리엄 올레스를 상기시켜준 사람. 그래서 이곳이 스코틀랜드다. 스코틀랜드의 주도 에든버러의 상징인 에든버러 성. 도심의 구름 위에 우뚝 솟아있는 에든버러 성의 모습이 내 발걸음을 재촉한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한다. 입구부터 이어진 잿빛의 돌담길이 이 성의 견고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145m의 높은 돌산 위에 세워진 중세기의 성. 에든버러는 기원전 850년에 터가 닦여졌다고 한다. 7세기경 왕이 지역 수비를 위해 요새를 지었고 점차 증축되어 성이 되었다. 전쟁이라는 검은 화염을 이겨내며 스코틀랜드의 위엄을 지켜온 성. 잉글랜드를 비롯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 했던 스코틀랜드는 곳곳에 요새처럼 높은 성을 쌓아 그들의 땅을 지켜내야 했다. 스코틀랜드의 성에는 그들의 저항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듯하다. 1639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의회가 열렸다는 그레이트 홀에 들어서자
성곽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화려함이 느껴졌다. 학창 시절 읽었던 중세 기사들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이야기, 사랑 이야기들이 떠올라 다시 가슴이 설레었다. 성을 나오던 중 난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을 만났다. Being that it's part of our national dress, I mean, it doesn't have to be anything special. I mean, weddings, birthdays, coming to the castle, going out in the shops, it doesn't matter. Because it's our national dress, you can wear it. I mean, you don't wear anything underneath. There is nothing underneath. But no, It's bigger than that. Is there no underwear? there is no underwear on underneath. No underwear. True Scotsman. True sportsman. Yes. Why? Why? Because it's very comfortable when you're walking. If you wear underwear under it, it's not comfortable. 일상 속에서 전통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성 앞의 광장은 한창 공사 중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It's a combination of bands and various acts throughout the world that come here and perform in what's called the military tattoo. That's the name it's always had since it started. It used to be a pure military show that was put on, but now there's civilian acts, so to speak, and the military tattoo now. And it's held here on the Esplanades. 한여름 밤을 달굴 밀리터리 타투를 생각하니 8월에 오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2003년엔) 우리나라도 참가했는데 취타대와 농악대, 부채춤, 그리고 왕의 행렬까지 우리의 전통 음악과 춤 사이의 아름다움이 세계인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격자무늬 타탄을 보기 위해 한 직물 공장을 찾았다. 고풍스러운 체크무늬 직물, 타탄은 그들의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타탄은 색실과 무늬의 조합에 따라 변화 있게 짤 수 있는데 스코틀랜드 민족 의상 킬트라는 스커트에서 넥타이, 목도리, 모자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Well, a lot in Scotland, but sometimes in England people will wear kilts or just dresses or skirts made in tartan. How do you feel about tartan? It's lovely, it's lovely, yes, really lovely, yes. Very warm. 본래 타탄은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각 시족들이 가문의 독특한 문양으로 사용했었다고 한다. 한켠에는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추억을 선사한다. 나 역시 직접 입어보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 것은 군인들이 입는 타탄. 어색했지만 스코틀랜드 문화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선 듯했다.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 건너와 생활 터전을 이룬 곳. 스코틀랜드라는 이름은 북쪽 지방을 정복했던 스코트족에서 유래한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초기 왕들은 재위 기간이 짧았고 대개 신을 신은 채 죽음을 맞았다.
왕권과 땅을 놓고 피해 전쟁을 거듭해온 까닭이다. 브리튼 섬의 남쪽 앵글로색슨족인 잉글랜드와는 숙명적인 싸움을 계속해왔다.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세기 말 스코틀랜드 왕가의 분열을 틈타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 땅 대부분을 점령했고,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올레스와 로버트 브루스가 나타나 14세기 한때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으나 결국은 잉글랜드에 합병되고 만다. 16세기 잉글랜드 왕가와 혈연 관계였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프랑스 왕족과 결혼한 후 프랑스의 힘을 얻고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으나 결국 반역죄로 참수당하는 비극을 겪는다. 역사를 뒤로하고 영국의 일부로 살아온 스코틀랜드. 1997년에는 분권 의사를 묻는 투표에서 74.3%의 지지율을 보임으로써 홀리루드 궁전 반대편에 새 의사당 건물을 지으며 자신들의 의회를 되찾았다. 나는 스코틀랜드 특유의 둔동 모양을 하고 있는 홀리루드 힐에 오르기로 했다. 노란 꽃들로 물든 언덕은 향기로 가득했는데 장비를 메고 홀리루드를 오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러나 곧 발 아래 펼쳐진 에든버러의 전경.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보지 못한 에든버러만의 매력이 나를 사로잡았다. 도시를 감싸고 있는 성들과 왠지 모를 스산함, 그리고 스산한 도시와 어우러지는 바람 부는 벌판. 나는 스코틀랜드에 와 있는 것이다. 홀리루드 힐과 에든버러 시내 사이에는 호수가 있고 이곳에선 백조들을 만날 수 있다. 마치 애완동물처럼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백조. 그리고 좀 쉬어야겠다는 듯 육지에 늘어져 있는 백조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여유로워지는 듯했다. 나는 홀리루드 힐에서 내려다 보이는 홀리루드 궁전으로 다시 발길을 옮겼다. 우아하고 여성적인 프랑스식 궁전 양식이 잘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매년 여름 스코틀랜드에 머물 때 이용하는 궁전이다.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처형된 비극의 여왕 메리가 그녀의 정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지켜본 곳이기도 하다. 9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홀리루드 궁전. (1829년엔) 20살의 맨델스 존이 이곳을 방문한 후 영감을 얻어 스코틀랜드 교향곡을 완성했다. 허물어진 예배당은 교향곡의 첫 소절을 탄생시켰고, 메리 여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막장에 담겨 세계인에게 전해진다. 에든버러의 버스는 대부분 2층으로 되어 있다. 나는
시내 곳곳을 투어할 수 있게 만든 오픈 버스를 타보기로 했다. 버스 2층에는 벌써 다른 여행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나는 버스 안쪽보다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바깥쪽에 자리를 잡았다. 에든버러의 정치와 향기를 오픈 버스를 통해 맡을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전혀 다른 시간 속의 풍경. 우리는 왜 여행을 오는 것일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슴으로 옮겨보고 싶어서가 아닐까? 여행 중에 만나는 나는 늘 지극히 작고 겸손한 인간이다. 홀리루드 힐과 마주보고 있는 칼튼 힐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를 연상케 한다. 전쟁에서 전사한 스코틀랜드인들을 기리기 위해 짓다가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는 이곳은 사람들의 쉼터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다시 길을 걷는다. 독특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에든버러. 난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자부하는 어린이 박물관을 찾았다. (1955년) 설립된 어린이 박물관은 유년기라는 독특한 주제로 만들어졌는데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행복해하는 표정이었다. 어릴 적 함께했던 장난감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유년기를 되돌아보는 것 같았다. Oh, we're really enjoying it. It's lovely. Yeah, and all the dolls and the dolls' houses are beautiful. And it's free. In Scotland, there's not a lot of free things. But the sailboats and all the beautiful old things that were from christening gifts and things that we haven't seen before, they're just gorgeous. Yeah, lovely. 박물관 2층에는 직접 인형극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 마침 한 아이와 엄마가 인형극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 앞에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 엄마는 기꺼이 왕자가 되고 아이는 공주가 되어 관계가 없는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이의 눈높이가 되어 어울려주는 모습이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에든버러 시내를 걷다 보면 촘촘하게 들어차 있는 건물들 사이로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이 나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내겐 에든버러의 전형적인 모습보다 이런 이면의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묘한 분위기의 골목을 꽤나 돌아다녔다.
좁은 골목길을 통해 본 도시의 모습이 새로워 보였고 밤이 되면 왠지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 같았다. 스코틀랜드는 세계적인 작가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보물섬의 작가 스티븐슨, 피터팬의 제임스 매튜베리, 명탐정 셜록 홈즈의 코난 도일 등이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이다. 하지만 그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시인 로버트 번스와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던 대문호 월터 스콧을 얘기해야 할 것이다. 에든버러에는 작가 박물관이 있어 문학에 관심이 많은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나는 어렵지 않게 월터 스콧과 로버트 번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로버트 번스는 에리셔 지방 출신의 시인으로 천대받던 스코틀랜드 방언을 사랑받는 언어로 끌어올린 위대한 시인. 특히 전 세계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낼 때나 이별할 때 부르는 올드랭 사인을 쓴 주인공이기도 하다. 번스를 사랑하는 이들은 번스 나이트라고 해서 매해 그의 생일이면 번스의 시를 읽으며 밤을 새운다고 한다. 월터 스콧은 제프리 초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문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거장. 아이바노, 웨이벌리 등 역사소설로 스코틀랜드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했다. 에든버러의 도심을 걷다 보면 구석구석에 작가들의 숨결이 남아있다. 그리고 시를 사랑하는 여행자들은 시가 적혀있는 곳에 머문다. 한 여행자는 번스의 시를 노래하고 있었다. 프린세스 거리 공원의 동쪽 끝에는 65m에 달하는 월터 스콧 기념탑이 마치 에든버러 문화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다. 자신의 시가 동시대 작곡가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노랫말로 쓰이기도 했던 월터 스콧. 나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자부심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에든버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로열 마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에든버러 성에서부터 헐리루드 궁전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로열 마일은 선물 가게, 양품점, 카페, 박물관들이 늘어서 있고 거리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펼쳐진다. 약 1.6km에 이르는 로열 마일은 에든버러에서 가장 오래된 길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여행자들에게 거리를 걷는 것 자체로도 많은 즐거움을 준다. 로열 마일 거리를 걷던 나는 멋진 킬트를 입은 한 오신사를 만났는데 그분에게서 난
옛 스코틀랜드의 나라꽃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James III took the thistle of the emblem of Scotland because it was very strong and it had barbs on it like a lion. So that's why the thistle is the emblem of Scotland, because it's strong, and we, the Scottish people, look up to the emblem of Scotland. The thistle, remember, the thistle is the emblem of Scotland. 사자의 발톱과 같은 나라꽃을 보고 걷던 나는 사자 복장을 한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는 카우 퍼레이드라는 행사를 홍보하고 있었다. 카우 퍼레이드는 건강한 동물, 건강한 사람이라는 모토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 화려하게 색칠한 100여 마리의 소 모형을 도시 곳곳에 전시한 후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케냐, 소말리아 등 빈곤 국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에든버러는 이런 행사와 축제가 끊이질 않는 곳이다. 세계적인 공연 축제 프린지 페스티벌이 대표적이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8월 한 달간 1000여 개의 공연단체가 200여 개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벌이는 세계 최대의 공연 예술 축제이다. In terms of what we've had from Korea, last year some of the big shows were Jump was one that was hugely successful. This year we have approximately 8 shows from Korea, including The Spirit of Korea, Jump is coming again, and Cheongyang, A Love Story is coming again. So a lot of interesting stuff from Korea. 2005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공연 점프는 2006년 올해에는 페스티벌 오프닝 파티에 초대되는 영광까지 안았다. 밤이 올 것 같지 않은 에든버러에도 밤이 내렸다. 네온 불빛 하나 없는 에든버러의 밤은 아득한 꿈속으로 나를 이끄는 것 같았다. We can share a love divine. Please don't make me wait again. When will you say yes to me? When will you say yes to me? Tell me quando. 현재 속에 과거를 담아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 나도 나의 과거를 그 밤에 불러오며 잠들었다. Oh my love, please tell me when. 에든버러에서 북서쪽으로 약 1시간 정도 달리면 하일랜드의 드넓은 평원이 펼쳐지고 스털링 성이 나온다. 스털링 시의 꼭대기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스털링 성. 스털링 성 앞에는 로버트 브루스의 동상이 성을 지키는 듯 서 있다. 그는 윌리엄 월레스와 함께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스코틀랜드의 치열했던 역사를 생각하며 성 안으로 들어서자 중세 옷차림을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칼을 뽑아드는 모습이 그럴싸하게 보였는데 나는 30kg이나 된다는 철로 된 갑옷이 무척 추워 보였다. You have a padded jacket underneath. And you get this on top. Also, underneath, you have this, trousers, these, all this. You do not get cold. 스코틀랜드의 저지대와 고지대를 잇는 요충지에 있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스털링 성. 잉글랜드에 저항하는 스코틀랜드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고 다른 어떤 성보다 뺏고 빼앗기고를 반복했던 격전지이다. 스털링 성에서 나는 현장 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을 우연히 만났다. 아이들은 중세에 입었던 복장을 직접 입어보면서 살아있는 역사 수업을 하고 있었다. Well, it's jesters wear them for. It's a jester's ruff, and jesters wear them when they're going around a pass. Yeah. And it's kind of hard to get on.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난 지난날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던 스코틀랜드인들을 떠올렸다. 스털링 성은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실제 무대가 되었던 장소로 로버트 브루스와 윌리엄 월레스가 잉글랜드에 맞서 싸웠던 투쟁의 역사가 진하게 담겨 있는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윌리엄 월레스와 자유를 갈망하는 스코틀랜드 민중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을 것이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한 줄기 바람이 그들의 숨결을 전해주는 듯했다. I came to Stirling Castle because of the film Braveheart, which I really liked that movie. So I went inside and it was really beautiful in there, and it's so stern and everything. It really reminded me of the movie. I could feel Robert the Bruce and William Wallace and sort of breathing. And Scotland's really alive for me now. 덤펌린의 아비 교회에 가면 로버트 브루스의 무덤이 있다. (1314년) 베녹번 전투의 승리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쟁취했던 영웅 로버트 브루스는 지금도 스코틀랜드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스털링 성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는 윌리엄 월레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기념비의 아래에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멜 깁슨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 영화의 힘이 얼마나 컸던가를 내게 일깨워 주었다. (13세기) 말에 나타나 스코틀랜드인의 저항 정신에 불을 붙였던 윌리엄 월레스.
전설적인 승리를 거듭했지만 결국은 런던으로 끌려갔고 나의 생명이 육신 속에 있는 한 당신은 결코 내게서 충성의 예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참수당하는 순간까지 당당했었다는 그는 오늘도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의 영웅이다. 이제 나는 실록이 눈부신 5월의 숲길을 달린다. 나무의 행렬이 끝나는 곳에 거짓말처럼 정원이 펼쳐진다. (17세기에) 만들어졌다는 프랑스식 정원 드루먼드 가든이다. 하일랜드의 보석으로 불린다는 드루먼드 가든은 익히 보았던 스코틀랜드의 투박한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조형미로 여행자를 감동시킨다. 드루먼드 영주가 15세기 말에 성을 쌓는 것으로 그 역사가 시작됐고 수세기에 걸쳐 가꾸어졌다는 드루먼드 가든도 어쩌면 미로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이다. 직접 거닐어 보니 푸른 빛깔의 잔디는 마치 카펫을 깔아놓은 듯 푹신거렸고 정원을 걷는 동안 머릿속이 말갛게 개는 것 같았다. 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 나는 위스키 애호가들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페이머스 크라우스 양조장을 찾았다. Now we want to heat the wash to about 90 degrees Celsius. Now this is a really important temperature as it is below the boiling point of water but above the boiling point of alcohol because we want the alcohol to evaporate outside so we can condense it again and bring it in as a liquid so we can separate it. So distilling is effectively separating your fractions. 증류시켜 얻어낸 맑고 깨끗한 술은 오크통에서 최소 3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위스키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오게 된다. Scotch whisky is world famous because we've been actually distilling since as early as the 14th century, and fortunately they managed to get things just right and the way that it should be. We also have very good quality water in Scotland, which helps to produce a good quality whisky because it's one of the main ingredients in the whisky. The barley that we have and the process that we have for producing the whisky has been tried and tested, and it's grown a reputation all over the world. 양조장에 마련된 입체 체험관에서는 위스키의 기본적 원료인 물의 깨끗함을 강조. 좋은 제품은 좋은 원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위스키는 단순한 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듯했다. 잉글랜드와의 오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위스키는 위안이었고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었으며 생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This is your finest. It's a vintage malt. 나 역시 위스키의 알싸한 맛과 진한 향을 느껴보고 싶었다. Because I'd like to taste what's made here. So go buy some. Do you want to taste? Three. Come
원산지에서 마신 스카치 위스키의 맛은 당연 일품이었다. 에든버러 기차역. 나는 오늘 인버네스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기로 했다. 에든버러에서 인버네스까지는 기차로 약 5시간. 다시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해야 신비의 괴물로 유명한 네스호에 도착한다. 네스호를 둘러보기 위해 나는 먼저 크루즈 선착장으로 향했다. 궂은 날씨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Thank you. Lovely. Thank you. 잔잔한 호수를 가로지르며 네스호의 여행이 시작됐다. 자욱한 안개가 낀 네스호. 네스호는 길이 36km, 깊이 230m의 좁고 긴 호수다. 급경사의 산림으로 둘러싸인 네스호는 목이 긴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전설로 유명하다. 드넓은 호수 위의 사람들은 저마다 전설 속의 괴물을 찾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 내 눈앞의 네스호는 너무나 평화롭고 잔잔해 보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호수 건너편에 무너진 고성이 내 눈에 들어왔다. 어떤 이유로 폐허가 된 것인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신비의 네스호 분위기와 제법 어울려 보였다. 우리는 잠시 그곳에 내려 성을 둘러보기로 했다. 좁은 길을 따라 이어진 성은 많은 부분이 부서져 있었는데 비가 내려서인지 한층 운치 있어 보였다. 좁은 계단을 따라 성 위에 올라서니 네스호의 풍광이 다시 한눈에 들어왔다. 성에서 바라보는 네스호는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사람들은 한 장의 사진 속에 네스호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And obviously I've heard tales about the Loch Ness Monster. And being here makes me kind of think, you know, you've got that thing in the back of your mind you kind of half want to believe and half don't believe kind of thing with regards to the monster, and you can see why the whole area sort of inspires that kind of imagery.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네스호의 신비스러움은 그 전설을 만들기에 충분해 보였다. 6세기경부터 떠돈 이야기의 주인공 네시. 나는 근처에 있는 네스 전시관을 찾아갔다. 1933년 11월 처음으로 네시의 몸통과 꼬리를 촬영하는 데 성공. 이후로는 수많은 목격자와 증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시의 존재 여부는 커다란 관심사로 떠올랐다.
수차례 탐사선을 띄워 네스호를 조사하였으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네스호의 전설은 전설로 남았다. 돌아가는 길, 출출해진 나는 포트 윌리엄스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식당 안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른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전통 음식인 하기스를 먹어보기로 했다. 음식을 기다리던 중 공연이 벌어졌는데 스코틀랜드의 전통 춤인 하이랜드 댄스라고 했다. 빨간 킬트 의상에 두 다리를 곧게 세우고 깡충깡충 뛰는 모습이 귀여웠는데 백파이프 연주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 마치 태엽을 감은 인형처럼 보이기도 했다. 잠시 후 내가 주문한 요리 하기스가 나왔다. 양의 내장으로 만든 음식인 하기스는 시인 로버트 번스의 생일을 기념한 번스 나이트에 먹는 전통 요리인데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나에겐 그다지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여행의 마지막 날 나는 백파이프 챔피언십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덤바톤 지역을 찾았다. 해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100여 팀의 백파이프 밴드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합을 벌이는 큰 대회로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모여 백파이프 축제를 만든다. 대회 참가자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스코틀랜드 전통 복장인 킬트를 입고 행진한다. 병사들의 사기를 불어넣는 악기로 사용됐던 백파이프는 한때 잉글랜드에 의해 금지되기도 했지만 이젠 스코틀랜드에 없어서는 안 될 전통이다. We're from Clydebank Pipe Band, we're grade 4B. We're competing at the Scottish Championships, which is the first major of the season. We play a selection of 2-4 marches to qualify, and then a selection which consists of 4-4 marches. 본격적인 경기를 위해 하나둘씩 대회장에 모여들고 있었는데 남녀노소를 망라한 팀원 구성이 내 눈길을 끌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선두의 발걸음에 맞춰 백파이프 연주와 행진이 시작된다. 화려한 의상과 빠르고 정확한 연주자들의 손놀림은 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스코틀랜드의 날씨는 갑자기 많은 비를 뿌리고 있었는데 경기에 임하는 연주자들의 자세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는 그 당당한 모습이 과거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던 모습처럼 느껴졌다. They have about 5 of them every year, and it's a competition of pipe bands, Highland dancing, and throwing of the mace, which is the stick in front of the band. They judge them on the quality of piping and the quality of drumming and the turnout of the uniforms and kilts. It's a good day. I always enjoy coming. It's a shame about the weather. Sometimes it's a lot nicer. It's a lot more enjoyable if it's a nice day.
백파이프 경기장 뒤편에서는 하이랜드 댄스 대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어제 식당에서 본 바로 그 춤이었다. 하이랜드 댄스는 발레와 그 뿌리가 같고 서로 오랜 기간 영향을 끼쳐왔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팔을 올리고 뛰는 동작이 발레 율동과 비슷한 것 같기도 했다. 자신의 전통 문화를 지키는 데 열정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탄하다가 나는 운 좋게도 백파이프 대회에서 만난 연주자의 집을 방문하는 행운을 가졌다. Come into my house. 집 안으로 들어서자 평범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스코틀랜드의 일반 가정임이 느껴졌다. 거실 한쪽 벽면을 채운 트로피들과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는데 물건 하나하나마다 전통에 대한 자랑스러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묻어났다. Oka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oldest son, Rory. He's 7 years old. It was his birthday today. This is Joe. He's 6 years old. It's my wife, Louise. There's some family photographs. And these trophies are all bagpiping trophies. I play in a pipe band. I'm the pipe major of the Dysart and Dundonald pipe band. I've been playing now for nearly 30 years, which is a long time, eh? And obviously it means a great deal to me. 닐의 소중한 가족과 트로피 옆에는 기타가 놓여 있었는데 그는 내게 노래 선물을 해주겠다고 했다. Oh, flower of Scotland, when will we see your likes again? 그가 불러준 노래는 플라워 오브 스코틀랜드. 부부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면 함께 불렀다는 스코틀랜드의 꽃을 합창해 주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노래는 스코틀랜드인의 단결과 사랑을 전해 주었다. 중세의 이야기가 숨쉬는 영국 북부의 독특한 지역 스코틀랜드. 아름다운 풍광과 뿌리 깊은 문화를 간직한 곳. 투박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자부심을 지켜가는 곳.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면서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라는 사실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다. 그러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만큼은 정녕 부러웠다. Just a